안녕하세요. 사백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나타나고 있는 호날두의 공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알기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기록하던 시점에 보여줬던 지단의 전술, 그리고 지난 시즌 지단의 자리를 물려받았던 로페테기와 솔라리의 전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기록했을 때 지단의 전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호날두의 득점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단이 호날두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부분은 팀의 수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호날두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고, 기본적으로 호날두의 부족한 수비 가담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단은 수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언제나 상대 공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수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은 지단 감독의 모든 전술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일이나 벤제마 대신 이스코가 선발로 출장했을 때는 이스코가 수비 상황에서 중원이나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해줬고, 아센시오와 바스케스를 활용하는 4-4-2 전형을 사용할 때도 아센시오와 바스케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 덕분에 단단한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경기 기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2017-2018 시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압박에 참여하는 빈도를 나타낸 자료인데, 호날두가 압박에 참여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단은 호날두의 수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주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공격 상황에서 크로스나 모드리치가 높은 지역까지 자주 올라가지 않는 대신 좌우 풀백을 최대한 높게 전진시켜서 측면을 핵심적인 공격 루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고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크로스를 올려주는 형태,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었는데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 작업이 단조롭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좌우 측면으로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좌우 측면을 흔들어줄 수 있는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그리고 라모스의 롱패스 능력,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의 측면을 허물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좌우 풀백,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를 선점하는 훌륭한 위치 선정과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호날두까지 크로스를 통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앙에서 수준 높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는 벤제마, 그리고 때때로 등장하는 모드리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더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도 수준 높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경기 기록을 살펴봐도 지단은 2015-2016 시즌 중반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지단이 팀을 이끌었던 3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를 시도한 횟수도 많았고 크로스를 성공시킨 횟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크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단 감독의 공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장면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볼을 호날두가 마무리하는 패턴,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이었고 호날두의 득점력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적인 전진을 제한하고 호날두의 수비 부담을 줄여줬던 지단 감독의 전술에서 호날두는 득점으로 지단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단 감독 체제에서 언제나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였고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에게 공격 찬스를 몰아줬고 호날두는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슈팅 기록만 봐도 호날두는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경기당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였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017-2018 시즌을 기준으로 호날두의 터치 중에서 7%가 슈팅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당 슈팅 횟수가 리그에서 2위였던 메시와 비교했을 때 메시는 전체 터치 중에서 3%가 슈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호날두의 플레이에서 슈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의 역할은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최고의 팀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호날두의 득점력을 극대화시켰던 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성공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후 부임한 로페테기 감독은 지단 감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호날두가 없는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야 했는데요. 따라서 로페테기는 수비 라인을 좀 더 높게 설정하고 크로스와 모드리치를 공격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기 시작했는데, 특히 모드리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원이 공격적으로 배치되면서 세바요스나 이스코처럼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호날두가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모드리치나 크로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팀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로페테기 체제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많은 선수들이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이 상황에서는 카세미르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서 볼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상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볼을 빼앗았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숫자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데 서투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시도할 때 선수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압박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압박을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크로스와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크로스의 경우에는 애초에 기동력과 수비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고, 모드리치는 월드컵 이후에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원하는 전방 압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봐도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했지만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팀이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쉽게 풀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방 압박을 위해서 선수들이 한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실패했을 때 반대편 지역의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고, 전방 압박으로 수비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수비 뒷공간을 허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로페테기는 호날두의 부재를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비가 흔들리면서 6승 2무 6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경질되었습니다. 특히 14경기 동안 20골을 실점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겼는데요. 한편 로페테기 이후 팀을 맡은 솔라리는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측면 공격수들을 최대한 좌우 측면으로 넓게 배치시켰고,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길 원했는데요. 따라서 솔라리 감독은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는 왼발을 사용하는 베일이나 아센시오를 왼쪽 측면에, 오른발을 사용하는 바스케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로페테기 체제에서 불안했던 수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 마르셀루가 후보로 밀려나고 레길론이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은 늘어났던 것인데요. 그러나 솔라리 또한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는 바르셀로나와 아약스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기를 제외하면 로페테기보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호날두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중앙에는 벤제마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크로스나 모드리치가 페널티 에어리어로 세도해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솔라리 체제에서는 이처럼 베일이 왼쪽 측면에 배치되고 터치라인을 따라서 뛰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날두가 있었을 때와 다르게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릴 때 중앙에 선수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 지단 감독이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을 때 지단에게 주어진 역할 또한 호날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지단 감독은 로페테기와 솔라리처럼 호날두의 공백을 메우는 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단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기록했을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측면으로 전달되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빠른 패스, 그리고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작업을 통해서 중앙으로 볼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중앙에 호날두가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하던 시절과 다르게 폭발적인 득점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단 감독 체제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11경기에서 16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성적 또한 5승 2무 4패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로페테기, 솔라리, 지단 감독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공격에서 호날두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득점 기록을 비교해봐도 지난 시즌은 호날두가 있었던 시즌보다 확실하게 득점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호날두가 이적하면서 호날두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던 벤제마가 좀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지난 시즌 벤제마의 득점력은 올라갔지만 벤제마가 호날두의 득점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와 함께 좀 더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통계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슈팅 횟수나 결정적인 찬스처럼 공격적인 요소를 취합해서 득점 확률을 계산한 기대 득점과 반대로 슈팅을 허용한 횟수나 실점 위기 같은 요소로 실점 확률을 계산한 기대 실점을 나타낸 자료인데,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기대 실점이 일정한 편이었지만 기대 득점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 이후에 팀의 공격을 이끌어갈 선수로 아자르를 영입했습니다. 다만 아자르와 호날두의 차이점은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라면 아자르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드리블이나 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공격 찬스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벤제마와 호날두가 호흡을 맞췄을 때는 벤제마가 상대 수비수를 끌고 내려오면서 호날두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볼을 연계해주면서 호날두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다면, 벤제마와 아자르가 호흡을 맞출 때는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즌 초반 아자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아자르와 벤제마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자르가 호날두처럼 득점을 기록하는 데 특화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와 아자르를 도와서 득점에 기여해줄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일이라는 이상적인 공격 자원이 있지만 베일이 잦은 부상으로 경기력에 너무나 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일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바스케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는데 이 세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한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작업에서 중요한 선수는 마르셀로입니다. 지단 감독이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풀백들의 공격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몇 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르셀로는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였는데,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 소유에 도움을 주거나 창의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시즌 로페테기와 솔라리 체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소유했을 때 플레이에 가장 많이 관여한 선수를 지역별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지난 시즌 마르셀로가 부진한 활약과 부상으로 경기에 자주 출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에서 마르셀로가 가장 많은 플레이에 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드리치의 부진한 활약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드리치는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에서 유일하게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기록하던 시점의 전술을 살펴봐도 지단 감독이 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측면에 공격이 집중되는 만큼 자칫 공격 작업이 단조로워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모드리치의 전진 능력과 공격 전개 능력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모드리치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중앙 지역에서 공격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모드리치의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볼을 경합하거나 소유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모드리치는 잦은 부상으로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드리치를 대신해서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드리치처럼 공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모드리치가 컨디션을 회복하거나 발베르데가 모드리치의 공격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공격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단 감독은 아직까지 호날두의 공백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날두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했던 기간과 이번 시즌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득점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승률 자체도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지단 감독이 어떠한 방식으로 호날두의 공격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